안녕하세요. 음악 강사를 하면서 아메이삽을 병행하고 있는 유영입니다. 제가 심리편을 강의하게 됐는데요. 그 계기는 제가 교육대학원 논문 악기 활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제가 심리편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던 중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들에게는 몇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조아리의 창의론. 대화만 하면 오해가 생기고 불안한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저마다 다른 이름으로 세상을 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음을 열면 대화가 달라지고요. 대화가 달라지면은 관계가 달라집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연인이나 직장 동료 관계에서죠. 우리가 평소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렇게 심리를 알면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관계,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듯 타인의 머릿속을 읽고 싶을 때가 있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교수이신 나이토 요시히토,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88가지 실험을 통해서 지금부터 인간 뇌와 심리, 관계와 소통, 메커니즘을 둘러싼 비밀과 궁금증을 풀어보는 위대한 심리 실험을 통해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효과적인 자기계발편을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88가지 다 못하고요. 3가지의 챕터만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 심리의 사각지대 찾기. 마음에는요, 사각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험입니다. 타인의 의식 실험을 했는데요. 잘하는 일은 남이 볼 때 하고 잘못하는 일은 남이 보지 않을 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익숙한 일과 익숙하지 않은 일을 혼자 할 때와 남이 보고 있을 때로 나누어서 수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혼자 할 때와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할 때 익숙한 행동을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긴장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잘하는 일이나 익숙한 일을 하게 되면요. 그 긴장감을 도전정신과 의욕, 집중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반면에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긴장을 적절히 처리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이의 리더님들은 팀과 시스템에 조인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학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실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에세이에 대한 평가가 작성자의 사진 한 장 때문에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외모죠. 외모를 보는 거죠. 60명의 남성의 판정자에게 700단어 분량의 에세이를 주고 평가하겠습니다. 에세이는 저자 프로필도 첨부하고요.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생각할 만한 미인의 사진과 평범한 사진을 붙였습니다. 에세이를 평가할 때 문장 완성도나 독창성, 재미 등의 각 항목에 점수를 매기겠죠. 그렇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미인 저자의 에세이가 평범한 외모를 가진 저자의 에세이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잘 다듬어진 문장에 독창적인 내용으로 매우 수준 높고 흥미로운 에세이였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평범한 외모일 때는 거의 외회 없이 이후 문장처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문장이 어색한 데다 누구나 아는 평범하고 식상한 내용에 무척 지루한 에세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그 에세이가 글자 하나하나까지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대방이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무조건 좋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보고 전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이면 어떤 사람인가요? 외모도 경쟁력입니다. 나를 갖출 줄 아는 사람, 가꿀 줄 아는 사람,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간단한 일에 실패하기입니다. 말이 아이러니하죠? 예. 실험은 상대방이 운해형인지 좌뇌형인지 알고 싶다면요, 깍지를 껴보게 하면 됩니다. 단 1초 만에 상대방이 운해형인지 좌뇌형인지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자, 의심코 한번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과 같이 한번 깍지를 한번 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심히 양손 손가락을 평소처럼 깍지를 껴보세요. 그런 다음 어느 쪽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온지 확인을 해보세요. 좌우 중 어느 손가락인지만 확인하면 테스트는 끝납니다.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맨 위에 올라온 사람은 좌뇌형입니다. 두뇌파라고도 말하죠.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분석적 사고에 능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엄밀하게 따져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즐기는 유형이죠. 그만큼 이론에 집착하는 특징도 있고요. 이는 학자나 엔지니어에 적합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손 엄지손가락이 맨 위에 올라온 사람은 운해형입니다. 이 유형은요, 창조성이 뛰어나고요, 예술가 등에 많은 유형입니다. 저도라고요. 모든 일을 직감에 따라 생각하기를 즐기고요, 이론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그걸 중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작가나 시인, 화가 등에 적합하죠. 본래 직감적 판단을 선호하기에 세세한 계산이나 분석에는 약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이 테스트는요, 오른손잡이를 대신으로 한 조사였기에 만일 여러분이 왼손잡이라면 좌우를 반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비자나 후원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깍지를 껴보라고 하시고 만약 편하지 않는 분이면 어려운 관계라면 그가 무심히 깍지 꼈을 때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소비자가, 파트너가 좌뇌형이다. 그러면 즉 분석적인 유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요,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 자료처럼 세부상을 제시하며 설득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운해형, 즉 창조적 유형이라면요, 구체적 수치나 통계 자료보다는요, 감정에 호소하는 감각적 문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정서적인 감정적 문구를 잘 구사해 설득하고 협상을 끌어나가는데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면 손에 닿는 감각이 좋습니다. 힐링 효과가 있어요. 등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몰래 그의 유형을 파악해서 후원자나 소비자 만들기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성공,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간단한 일 실패하기를 실험해봤습니다. 볼매가 되고 싶다면 노출, 접촉 빈도를 획기적으로 늘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4명의 여자 조교를 인격 심리학이라는 강의에 등록하고 출석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강의실에서 항상 제일 앞줄에 앉아서 다른 학생들이 그들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4명의 실험, 참여자는 출석 횟수가 달랐습니다. 0회, 5, 10, 15회로 제각각 다른 횟수로 강의에 출석해서 학생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낯을 익힐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강의가 다 끝난 뒤 수강생에게 실험 참여자 4명의 매력도를 물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너무 요즘에는 어르신들 말씀이 있죠. 자꾸 보면 정든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는 아예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볼매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죠. 얼굴을 마주하는 빈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대방을 보는 관점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얼굴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심리 법칙을요, 전문가들은 노출 효과,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릅니다. 애쓰지 않고 그 사람과 접촉하기만 해도 호감도가 상승한다는 거죠. 이 결과 보시면 아시듯이 출석 횟수가 가장 많은 참여자,
즉 얼굴을 보여준 횟수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학생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였고요. 호감을 주었습니다. 얼굴을 몇 번 보여주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매력에 차이가 생긴다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4명의 여성 참여자, 외모에는요 거의 차이가 없는 사람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동일한 조건으로 자주 출석해서 얼굴에 눈이 익은 사람일수록 더 큰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죠. 놀랍죠? 그렇다면 우리 리더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객은 얼굴을 자주 내비치지 않는 리더보다 몇 번씩 자신을 만나러 와주는 리더에게 좀 더 호감을 느끼는데 당연하다는 심리학의 노출 효과가 실제로 현장에서 입증된 셈입니다. 저희 빅드림의 리더이신 김혜라 사장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 자주 보자. 자주 봐라. 5분이라도 자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실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인간관계 온도는 또 어떻습니까?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잘 나가는 사람의 행동과 습관을 모방하라. 백화점에서 일하는 75명의 판매사원을요. 선착순으로 성적순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최고 매출을 올린 최상위 그룹, 평균보다 약간 떨어지는 성적을 거둔 평균이야 그룹, 최악의 성과를 얻은 최악의 성과를 얻은 최하위 그룹입니다. 도지 교수는 그들에게 총 125개 항목을 질문해서 응답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출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조사 내용의 일부로 잘 나가는 영업사원에게는요. 무슨 일을 맡겨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적극성이죠. 반대로 실적이 나쁜 영업사원일수록 매사에 적극성이 떨어졌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능동적으로 일하고 움직이는 유형, 적극성과 능동성이 몸에 배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의 행동과 습관을 모방하라. 리더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한두 번 모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따라하고 또 따라해서 몸에 배게 하고 습관이 배게 하라. 습관이 성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 실험입니다. 일하고 싶은 욕구. 이 욕구는요. 복권 당첨금도 억누를 수 없다고 합니다. 나 돈 생기면 나 일 안 하고 싶어 이러지 않나요? 그런데요. 오하이오주리 복권위원회에 등록된 10년치에 1265명의 고액 당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복권에 당첨되어도 계속 일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의 85.5%는요.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으나 더는 일할 필요가 없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14.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더 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이 생겼는데도 왜 계속 직장 생활을 유지한 것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중에는 더는 돈을 벌 필요가 없는데도 일 자체를 즐기면서 365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 사람이 갑자기 10억 원이 생긴다면 지금껏 해오던 일을 곧바로 그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수면 보정이 일상이 돼버린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허리가 아플 때까지 자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몇 날 며칠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만 자라고 하면 어느 순간 그만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싶을 게 뻔합니다. 자, 분주히 몸을 움직여 일하고 싶다는 것은요. 인간의 타고난 욕구입니다. 일할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하는 게 행복의 삶의 비결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사소한 습관, 행동, 선택, 유형과 다양한 심리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듣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몇 가지의 유형들이 표출했을까요? 몇 가지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심리 테스트 한 가지 하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으로 알아보는 심리입니다. 다음에 습관 중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자, 습관입니다. 난 첫 번째, 머리카락을 자주 만진다. 두 번째, 웃을 때 옆 사람을 때린다. 웃으면서 옆 사람 막 때리면서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손톱을 물어뜯는다. 네 번째, 혼잣말을 자주 한다. 다섯 번째, 다리를 떤다. 여섯 번째, 습관이 없다. 몇 번이십니까? 자,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머리카락을 자주 만진다. 지금의 정서 상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욕구 불만이 강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누구든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자, 두 번째는 자신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개성을 추구하며 평범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의지하는 성향이 강해서 남의 시선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욕구 불만이 매우 심한 상태이죠. 또한 이것은 강한 자기중심적 성향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금 당신은 외로운 상태입니다. 이 외로운 분을 찾아가십시오. 애인이 없다면 애인이 생겼으면 합니다. 반대로 애인이 있다면 애인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마음속 깊이 불안감이 가득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 애인의 일위까지 함께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섯 번째,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습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완벽하다는 강한 믿음으로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심리, 마음 상태. 오늘도 이 마음 상태가 상황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도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